반갑습니다.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금일 바이오 섹터 안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줬는데요. 현재 이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부터 그리고 올해 말부터 좀 크게 주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최근에 나온 이슈가 에브민이라는 기업이 1,400억 투자 유치를 진행했는데 과연 이 에이프릴 바이오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주목하면 좋을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 남은 일정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좀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금일 영상에서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에브문 관련해서 이슈를 갖고 왔는데요. 이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에브문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?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에브문한테 이제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현재 이 에브문이 CDGC에서 약 1,400억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1,400억이라는 자금을 통해 이번 임상, 이 만성 두드러기와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임상을 진행할 전망에 있는데요.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 유치하게 될 경우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임상 개발에 대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시 마일스톤 수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에브민이 만약에 이 기술을 자체를 이 빅파마한테 또 넘겨주게 될 경우 그러면 이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R3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급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이 R3 같은 경우 약효 단백질 이 혈청 내에서 방광기 자체를 증대시키는 이 사파 플랫폼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즉 이제 인터로킷 이 1AP BP가 융합된 단백질인데 이 체내 염증 증가를 촉진하는 이 인터로킨 이 1,8을 중화시키는 신약 후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여기서 애 부분으로부터 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 임상 이상에서 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. 또 여기 약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큰 이유가 이제 메시라는 지방 간염과 그리고 PSC라는 이 원발성 견화성 단감염을 등을 포함한 이런 간질환 용도에 있어서 국제 특허 자체를 미국에 출원한 이력이 있습니다.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. 그래서 현재 그만큼 이 에브문이 이를 통해서 여기서 임상 자체를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빅파마 파트너사로부터 매각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렇게 될 시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올해 이 기술 수출을 두 개나 했는데요. 이 APB A1도 좀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룬두백이 보시는 것처럼 이 테드 대상으로 환자 투여 개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일스톤을 두 건이나 받을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무엇보다 이 A1과 R3 누적 마일스톤이 1조 2천억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수령을 받게 될지 현재 에이프릴 바이오 또한 모멘텀이 급증하면서 좀 이런 시총과 이런 말손 수령 금액과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 말손 수령은 현재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.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수령 자체는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플랫폼 자체가 비독점점 이 기술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제한되어 있진 않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A1과 R3를 이 룬드맥과 이 에브문한테 기술 수출을 해도 이 에브문과 룬드맥이 좋은 성과를 나타나게 될 경우 현재 여기에 대한 이 사파바디 플랫폼에 대한 기술 수출을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한테도 넘겨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.
보시는 것처럼 이 A1과 R3 현재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, 현재 R4와 그리고 R5 그리고 R2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월드 ADC에 대해서도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제 개최가 되는 이 월드 ADC 컨퍼런스에서 현재 이 사파바디 플랫폼 자체를 기술을 수출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10월 달에 열린 바이오 재팬에서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현재 이 제약사 또한 에이프릴 바이오 또한 현재 라이선싱을 현재 좀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정말 이 계약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.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약이 나오게 될 시 이 모멘텀 자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에이프릴 바이오한테는 성과가 나와줘야 됩니다. 이 성과라면 뭐 기술 수출했는데 성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?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. 제가 말하는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브뮴과 그리고 룬드백이 추가적으로 이 사파바디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자체, 임상 데이터 자체가 좋게 나오게 될 경우 현재 이 라이선싱에 대한 이 기대감과 확률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.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주 이 금요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됩니다. 이 FOMC가 개최가 되는데요. 현재 이 패드워치를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FOMC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, 뭐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말하게 될 시 이 환율과 국채금리의 안정화를 토대로 현재 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또 이 바이오 기업들도 수출에 의한 이 매출 증가 효과를 좀 추가적으로 좀 크게 늘어날 수는 있어요. 왜냐?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추가적인 이 기대감은 올 수 있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이나 그리고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연구 개발을 하는 비용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 이런 연구를 하는 것도 대부분 수입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악 영향을 좀 추가적으로 불러온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금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듯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에 윗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좀 이 물량 자체를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만큼 좀 이런 기대감이 좀 우리가 아직 반영되고 있고 추세 자체는 아직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가 크게 이탈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수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려면 이 에보문과 룬드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돼야 되고 현재 주가가 좀 주춤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현재 이 전환사채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.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희석됨에 따라 이런 좀 실망 매물이 출현이 됐지만 현재 다시 한 번 더 물량 소화를 거치면서 이 구름대 안에서 상방으로 좀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 이제 매물 라인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이 주봉 21선에 대한 이 지지 라인이고 현재 이렇게 소폭 이탈이 나왔지만 이 에이프릴 바이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121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121선에 대한 지지 라인 여부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현재 이 구간대가 현재 강한 좀 지지 라인으로 작용될 구간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나오게 될 시 추세 자체는 정말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 룬드백과 그리고
이 앱부문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상을 할 계획이고, 이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수령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이 모멘텀이 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기술 수출을 했던 이유가 이 데이터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나타내줬고, 과연 이번에도 좋은 데이터를 뿜어낼 수 있는지 그런 요소를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